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반도체 용인권에 여러분들 메가시티라고 들어보셨죠? 거대 도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초광역 거대 도시 탄생되는 걸 예측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역 벨트에서 초광역에 대한 우리나라는 아마 최초가 될 텐데 막 초광역 메가시티가 탄생되는 걸 보는데 왜 그러니까 잘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2023년 3월 15일 날 그 이동남사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이때 직금에 대한 예견이 나왔을까요? 대한민국의 최상의 전문가 아니야? 대통령도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될 거는 이렇게까지 변화가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바로 2025년 2월 15일 날이 이번 주 토요일 날인데 이제 1개월이 모자라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자, 인생의 앞날을 보는 사람을 점쟁이라고 그러죠. 그럼 땅의 앞날을 보는 사람을 복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대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뭐 거의 7, 8천 권, 10,000권 거의 나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근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전문가가 될까, 땅꾼이 될 것인가, 전문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땅을 전공을 했을 땐 대학 교수가 될 거야? 아니면 돈 벌라고 할 거야? 이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은 늘 얘기하지만 잘 들어두세요. 주택이라는 건 현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라는 건 미래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2023년도에 자, 이와 같은 초강력의 이동남사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에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까지 예견했다? 전혀 아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학에서 제가 평생을 강의하면서도 토지를 전공을 한 게 63살에 딱 하고 그만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7년을 더해서 70살까지 강의하게 했던 게 뭐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 경험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경험을 했다는 건 바로 복부인 법칙에 의해서 땅을 내다보는 이러한 걸 보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인생 반전에 대한 굴기. 그래가지고 이젠 뭐냐면 그러면 2년 전만 해도 45번 국도 그 다음에 천리라든가 서리라든가 또 아니면은 아밀이라든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몇 군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을 보지만 지금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 독성리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벌써 어떻게 됩니까? 도로변에 있는 읍내 땅이 뭐 3천, 4천을 한다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는 뭐 100만 원도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자, 토지라는 건 뭐냐? 지나간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날 변수예요. 여기까지는 잘 봐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측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석하는 건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자, 미래를 내다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용인남북권은 우선 고속도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제2외곽. 경부고속, 그 다음에 평택 제천고속, 중부고속,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이 안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세종고속도로 금년 1월 달에 개통한 세종고속도로는 제가 내용이 복잡하니까 집어넣지는 않은데 맨 밑에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가라?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돼?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예요. 너무 지금 얘기한 대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 이게.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지대학에서 땅권대학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용인남북권 3에서 5등분을 하면은 지역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3개로 나눈 거예요. 1축, 2축, 3축.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떻게 되냐? 남쪽에서 북쪽은 1축, 2축, 3축, 4축, 5축으로 해가지고 5개 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가운데가 45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320번, 오른쪽에 57번으로 해가지고 안성의 서운로까지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양지에서 내려가가지고 우리는 17번, 그 다음에 321번 도로,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동탄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장지 로타리를 지나가지고 어디냐? 지금 얘기한 경부고속도로 만나 이 축을 갖다 놓고 이 축 안에서 그렇구나, 여기가 좋다, 아니면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웬만큼 개괄적인 범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저희들은 2월 15일 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단 하루, 원래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데 단 하루만 합니다. 가성비 최강입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 2만 원뿐이 안 되고 신규 회원 책자 포함해서 4만 원뿐이 안 되는데 전국 최상의 강의를 자신하니까 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오시는데 뭐 맨날 오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끔가다 변호사님 오시고 세무사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님도 오시고 중개사님들 오시고 그러는데 한번 와보세요. 투자자는 물론이고 와보세요. 전문가분들도 들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위치를 분석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셨어요? 모임인데 다움과 네이버에 들어가셔. 특별히 다움이 메인 카페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검색어를 토지대학을 해놓으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하는 건 어떻게 분석하는가 보세요. 이걸 권역별로, 연령별로, 나이대별로 추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40, 30, 20, 10 그리는 건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대냐, 30대냐, 20대냐, 10대냐. 당연히 눈이 어디로 가? 10대로 가죠. 40대를 간단하게 할까요? 오포모엔 포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노출됐다, 이런 얘기예요. 30대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양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원삼까지 포함을 하고 보자요. 그 다음에 20대는 어디로 봐요? 이동남사야, 이동남사. 그 다음에 앞으로 복잡해질 동네, 이 동네가 현재의 예측이에요. 그러다 금년에 또 무슨 가변적인 내용이 가면 또 이게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일어날 가변적인 내용을 대통령은 알아요? 국토부 장관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즉시 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런 분석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분석하는 건 이제 송탄 상수원 해제가 터뜨리는 거대 지역 벨트 초강형 메가시티의 탄생이 예견해드려요. 자, 여기는 여의도 면적의 거의 약 40배에 대한 면적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이거는 수변구역이 해제된 오포모현 포곡공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셨어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역은 진이 남사 이동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셔야 돼요. 옆에다가 서탄을 끼고 그 다음에 양성을 낄 때는 이때는 권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세교를 왜 놓냐 그러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2023년 3월 15일 날 지금 얘기한 시스템 반도체를 발표했고 12월 달에 뭐 했어요? 반도체에 대한 배후 도시로 해서 세교 3지구를 발표했어요. 그 때문에 세교 3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교 3과 그 다음에 어디요? 고3, 그 다음에 보계, 그 다음에 배감, 이거를 놓았을 때 이게 하나의 동일 수구권에 대해서 초광역 메가시티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몇 번 축이 되고 이제 메인 축으로 나올 거다. 어디가 어떻게 될 거다. 지역적으로 분석을 다 해드려야 돼요.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은 뭐가 최고고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들어가 보셔야 된다. 저희는 다시 한번 땅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같이 지역을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거를 개로 나누셔야 돼요. 이제 권역별, 이제 도시계획계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여기는 세 개의 도시계획계, 세교가 들어갔으니까 오산까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평택 도시계획계, 용인 도시계획계, 그 다음에 안성 도시계획계를 분석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안성시장이다 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서 이동남사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냥 놔둘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시장 못해요. 아셨어요? 그러면 양성을 건드릴 거냐, 고3을 건드릴 거냐, 보계를, 이게 도시계획계로 해서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택시장에 그동안에 평택 그러면 뭐 세교지구라든가 또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얘기한 지제라든가 또 아니면 브레인시티라든가 이것만 도시냐? 전혀 아닌 거예요. 평택시장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60만 명, 평택시 60만 명의 도장을 갖고 와서 찍으면서 자, 조건부로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LH,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해가지고 당신네들을 오케이 해줬을 때 이 도장을 찍을게 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고 도장을 꾹 찍어가지고 바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제된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 평택 도시계획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세교지구, 제2의 지제지구, 제2의 브레인시티가 어디서 어떻게 탄생될 건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죠. 이런 걸.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대 도시의 탄생. 당연히 용인에서는 뭐 요즘 뭐 인터넷 보고 전문가분들이 계속 너도나도 모든 분들이 예측하는 뭐 남사 신도시 어쩌고, 그 남사만 적어대고 이동은 가만히 있고 진이는 그냥 놀고 있고 서탄도 놀고 있고 양성은 낮잠 자고 고3은 뭐 잠자러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러한 내용의 분석을 여러분들 2025년도 2월 15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지금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검색어를 토지대학을 치시면은 여기에서 안내가 돼 있고 요거에 관련된 자료 그냥 몇 개만 맛배기로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